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알람입니다. 네, 오늘은 이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미에 이 차트 분석까지 이 기술적 분석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정보 또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이 LS 일렉트릭 최근에 이 대장주급으로 다시금 올라서게 되면서 AI 시대 전력 인프라의 핵심 수혜주로 다시 한번 이번 하반기에 떠오를 것인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일단 기본 썸마리는 이렇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병목은 GPU가 아니라 이 전력이다. 이 LS 일렉트릭은 이 데이터 센터나 이 북미 전력망 그리고 리쇼어링 이 3중 사이클의 이 구조적인 수혜주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올해 들어서도 이 LS 일렉트릭 현재 눌림목 구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한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구조적인 전력 수요 폭발. 아무래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 이 CAPEX가 증가를 하게 됨에 따라서 특히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이 차단기와 배전반 쪽으로 조금 특수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 수요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이죠. 네, 2분기 수주 잔고 관련해서 이 어느 정도 이번 7월과 8월 사이에 있을 실적 시즌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것들도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이 매출 자체가 50% 정도가 올해 들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LS 일렉트릭의 이 4중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이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또 말미에 있는 게 이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특히 가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여기서 더 해야 되는지 조금 망설여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적으로 최근에 어떻게 LS 일렉트릭이 성장 동력들을 만들면서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이 전력기기 쪽으로 특히 상반기에 좀 제대로 된 공략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시대 왜 전력이 먼저인가? 최근에 이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이 삼전닉스가 사실상 지난 5월 달부터죠, 엄청난 이 급등세 자체를 거의 3달째 이끌어오고 있는데, 이때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과 같은 전력기 쪽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 살펴보자면은 이유적으로는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많이 오른 사이 중에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부분들, 왜 전력기통을 그래도 집중해야 되는지, 주목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일단 순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AI 모델 학습과 추론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게 아마 작년 초쯤입니다. 작년 초쯤부터 이때에도 전력기통이 먼저 어떻게 본다면은 이 3전닉스보다 빠르게 반응을 했었죠. 네, 이때 당시 크게 올랐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이 CAPEX 자체가 이 내년까지 상당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지출을 늘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 자체가 결국에는 이 전력기통의 이 상승을 이끌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력 인프라 병목, 결국에는 칩을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이 전력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논리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AI 사이클이라고 하죠. AI 반도체 사이클에서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게 전력 인프라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력기기 산업 어떤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AI 데이터 센터의 신규 투자 부문입니다. 쭉 보시면은 MS, 구글, 이 메타, 아마존, 오라클과 같이 이 KPS 자체가 매년 2자릿수 정도로 계속해서 이 2배 이상씩 늘어가는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이 이 예상 YOY입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올해까지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AI 서버 자체가 계속해서 이 병력 자체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요거를 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현재 미국 쪽의 전력 변압기나 이 송배전 설비 쪽에 70% 이상이
거의 25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데이터 센터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 쪽에 있는 노후 전력망조차도 교체를 할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은 중요한 이 상승 동력 중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를 교체한다라는 수요가 크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이 전기를 만들지 않고 이 공급 제어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다면은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의 공급과 배전과 제어 영역을 담당하는 이 우리나라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는 가장 높은 티어를 차지하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공급 제어 측면으로 크게 본다면은 뭐 차단기, 배전반, 그리고 보호개전기, 그리고 PLC와 산업제어기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배전반 쪽으로 왜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슈들 아마 뉴스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이끌어갈 중요한 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빠르게 좀 넘어가 보자면은 레거시에서 차세대 전력 인프라로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이 기존에 있던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ESS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초고압 송전이라고 하죠. 이 HVDC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피어군으로 잡혀있는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보다는 이 부분 쪽에서 조금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정도를 아셔야 되는 게 그래야 이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반도체 쪽으로 쏠리더라도 다른 쪽에서 채워줄 수 있는 이를테면은 현재 ESS 쪽이 이 작년 하반기에 조금 2차전지 섹터 때문에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잠깐 지금 시장 수급 이슈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살아나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ESS라든지 뭐 스마트 그리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모멘텀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있다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네 가지 이 성장 드라이버 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부분이 딱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의 확대 그리고 미국 전력망 고체 그리고 세 번째로 제조업 리쇼어링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확대 요 네 번째 신재생 에너지 확대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 연장선입니다. 네, 태양광과 풍력의 확대 자체를 현재로서는 이 최근에 원전이 대두됨에 따라서 조금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중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 확대할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LS 일렉트릭이 타사보다는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확실히 이 아래쪽에 도표만 보더라도 2022년도부터로 거슬러 가보면은 지금 가파른 속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 말인즉슨 확실하게 이미 작년, 재작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금씩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는 부분이 핵심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이 수요 곡선 자체가 한번 추세 자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쉽사리 꺾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AI 이 산업 자체가 계속해서 점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국적으로는 2027년 여기서 이렇게 꺾이리라 쉽게 보이진 않아요. 그만큼 현재 2026년을 기점으로 본다면은 내년도 여전히 사상 최대치로 올라가겠고 그 내후년까지도 아마 이 AI 이 관련된 산업 자체가 결국에 최근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분야까지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로봇 쪽으로의 양산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인 2028년이나 2029년 더 나아가서는 20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수요 자체는 아마 몇 년 이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의 시장 전망과 LS 일렉트릭의 이런 수요 증가치는 일치한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전력망 노후화 이것도 조금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노후 인프라가 약 70%가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긴급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이미 30%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그만큼 이 안에서 이 기본 이 전력 기기 관련된 생산 업체들이 이 파이만 나눠 갔더라도 미국 쪽에서 상당히 가져갈 수 있는
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여기 딱 특히 보이죠? 한국 제조사가 특히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공급 부족과 리드 타임과 관련해서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전체적으로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빨라요. 그만큼 기술력 있고 경쟁력 있는 국내 회사들이 확실히 우선적으로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품질이나 인증적인 부분도 확실히 세계적인 레코드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속도전, 이 가격뿐만 아니라 납기 경쟁력까지, 그러니까 싸게 만드는데 빨리 만들어주기도 하고 거기다 품질까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높은 점수를 얻어서 계속해서 아마 이 내용 자체는 작년부터 이어졌던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미국 전략망 노후화 이것도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타사와의 경쟁 우위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전력기기와 이 산업화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이 통합 솔루션 사업자라는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가지 내용을 또 보면은 50년 이상 업력 자체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브랜드 신뢰도, LS라는 이 그룹 자체가 사실상 최근 들어서 조금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쪽에서 확실하게 LS 쪽이, 예전에는 뭐 구리 만드는 회사, 뭐 전선 정도 만드는 회사였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 데이터 센터의 폭증과 함께 이 클래스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조금 구별되는 차별화가 있다면은 이 스마트 팩토리 통합 솔루션이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그렇게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확실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R 산업과 플러스 더 나아가서 로봇 쪽으로 산업이 옮겨갈 때, 여기서 이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 이 공장 산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조명을 받게 된다면은 그 안에서 키워드 자체가 이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쪽 분야에서 어느 정도 통합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이 효성중공업과 이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이렇게 대형 3사의 이 포지션이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동화 통합 역량 자체의 점수와 이 전력기기 파워에 대한 점수 자체를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확실히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이 고전압, 특히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사실상 이 부분들은 앞서서 이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효성중공업이 거의 이쪽 계통에서는 대장주급 흐름을 가져왔었죠. 지금 거의 한 500만원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상당히 높은 가격권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바통을 이어받고 올라가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이 자동화 통합 역량 쪽으로 어느 정도 이 특수성을 갖고 있고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발현이 돼서 후 하반기 쪽으로 이쪽으로 수급이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LS 일렉트릭을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조금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국내 전력 3사 비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게, 여기서도 또 좀 일목요연하게 표가 나오죠. 보시면은 이 초고압 변압기 쪽으로는 국내 1위와 2위는 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갖고 있는 반면에, LS 일렉트릭은 조금 더 이 통합적인 부분들이죠. 이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이 조금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조금 가려져 있던 부분이 있어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에요. 하지만 최근 주가 자체가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라는 것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실전이 조금 도래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재무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같이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자체가 이번 2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누적 수주 자체가 3.0조 원, 3조 원대에 달하는 수준인데, 가이던스 가량 대비해서 75%를 달성했다. 그만큼 확실히 이 시장 기대치만큼 이상 부합하는 수준이 나온다.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적으로도 재무구조 자체가 부채 비율도 100% 이내로 안정적이다 라는 점을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데이터 센터의 이 수요 증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크게 뭐 시장치에 미달해가지고 안 좋게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조금 염두를 해두고 이번 7월과 8월 사이에 있을 재무 실적 기간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나오죠. 네, 수주 자체가 사상 최대 또 실적 가시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요거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이 HT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뭐 효성중공업 뭐 LS 일렉트릭 이 3사 중에서 좀 큰 폭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하나는 나올 겁니다. 그 가운데 LS 일렉트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어서 하반기 쪽으로 실적이 좋다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이것도 데이터 센터 매출 자체가 충분히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고수익 반복 매출 자체가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게 오히려 정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마진 자체가 요즘에 반도체 이 삼전닉스만 보더라도 영업이익 마진 자체가 70% 요런 거 우습습니다. 거의 영업 마진 자체를 80%씩 잡아가는 그러한 이 AI 관련 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향 이 LS 일렉트릭과 같은 전선업체 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용적으로도 이 성장 사이클에 대한 멀티 레이어가 지속될 수 있다. 확실히 최근에 리포터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더라도 전망이 다들 좋습니다. 네, 이 웬만하면 다 좋게 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확실히 업황 쪽에서 살펴보면은 반도체 다음으로 거의 투톱으로 꼽는 게 전력전선인 게 거의 팩트에 가까운 사실이다 보니까 실제로 좋기도 하고 또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이 장밋빛 전망 가운데 리스크 요인은 무엇이나 살펴보면은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확실히 AI 테마를 등에 업고 올라온 건 맞는데 한마디로 이 밸류에이션 자체도 많이 높아졌고 그에 따른 주가도 현재 부합하게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한데 사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정상적인 영역을 조금 넘어서서 좀 광기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바탕으로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더 얼만큼 늘어날지 확실히 이게 통계치가 잡히지 않은 만큼 앞으로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 KPX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지금 또 논하기에는 너무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 원가 상승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특별히 최근 구리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건 맞지만은 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다만 이 구리 가격 자체가 이 산업 지표로 대표적으로 쓰이잖아요. 네, 미스터 코퍼라고 해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 어느 정도 이 리스크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조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은 맞긴 하다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 제가 구리 가격을 좀 체크해 봤는데 아직까지 이 작년에 이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다음 사이클을 구리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되는데 요거는 일단 어느 정도 이 포텐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참고는 하시되 추후에 이런 건 볼 수 있겠죠. LS 일렉트릭이 마침 고가권인 것 같은데 구리 가격이 마침 엄청나게 치솟는 그 구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 구간에서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근거로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카드는 된다. 이렇게 체크를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는 뭐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주가랑 조금 괴리감은 있다 보니까 좀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로는 경쟁 심화와 신규 진입 정도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대형 3사 외쪽으로 논해할 만한 해외 쪽으로 큰 그런 경쟁 업체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밸류에이션 부담 쪽이 있다 정도로만 이 구리 가격과 더불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크포인트 부분인데 그렇다면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한 이 마지막
마무리 단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 게, 이제 앞으로의 수주 잔고의 증가가 지속적이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이 밸류에이션 하는데 계속해서 참고하는 게 필요하다 정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노후화된 북미 전력 기통에 대한 이 매출이 얼마큼 확대되느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영업이익 개선율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것도 계속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통계치라든지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밸류에이션에 녹아내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내용을 또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용이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너무 긴 것 같다 피드백 주시면은 내용을 조금 줄이던지 하는 식으로 또 말씀을 추후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네, 결론으로 이 컨클루전 부분이죠. 네, AI 자체가 아닌 AI가 필요로 하는 파워 인프라, 네, LS 일렉트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라고 하는데, 쭉 살펴보면은 확실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 탄탄한 이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주가적인 부분들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이렇게 여기서 살펴봤다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를 사요 말아요 하는 영역은 또 다른 부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전력기기 개통 쪽이 이 테마를 넘어서 이 실적 중심의 주가 성장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LS 일렉트릭 주가를 살펴보면서 이 기술적 분석으로 마무리를 같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최근에 이 가격이죠. 20만원던 라인 자체를 한번 뛰어넘고 나서 이 가격이죠. 이 라인 구간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딱 만들고 나서 32만원이 역사적 고점이었죠. 이 고점 부분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우하향하는 형태로 결국에는 이미 석 달 전에 이 석 달 전부터 고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 고점에서 물리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쩌지 하면서 물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LS 일렉트릭 이 고점 논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역사적 고점이 이 구간이었죠. 이번 이 슈퍼사이클, AI 슈퍼사이클 직전에 있던 게 이 3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이었는데, 월봉 기준으로요. 업력 기준으로 수십 년간 이 36,000원 가격을 뛰어넘지 못하다가 요 라인 부근입니다. 요 라인 부근을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단숨에 이와 같이 거의 4만원에서 얼마입니까? 거의 바닥 대비 3만원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거의 한 7배가량?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AI 사이클의 큰 흐름을 갖고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LS 일렉트릭 뿐만 아니라 이 AI 사이클의 최상단에는 있는 뭐 삼전이나 이 SK 하이닉스를 보면은 이것보다 더합니다. 거의 바닥 대비 10배 이상 간 것들이 AI 이 반도체 이 투탑이다 볼 수 있겠고, 그 아랫단에서 이 LS 일렉트릭도 상당히 많은 이 가격적으로 좀 격차를 좁히려고 하고 있죠. 이미 앞서서 효성중공업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LS 일렉트릭도 이제 막 상승을 하고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더 받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일단 현재 이 펜넌트 패턴이라고 하죠. 이 삼각 기대 패턴으로 현재 이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라인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방으로, 한마디로 전고점을 뛰어넘는 파동 자체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하방 구간,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 넥라인 자체는 약 18만원대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이 라인 부분을 아직 터치하지 않고 박스권을 최근 몇 주간 그렸다라는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라, 이 한번 매도를 하게 되면은 타점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이것만 하더라도 반등폭 자체가 20%가 넘습니다. 거의 한 40% 가까이 되죠. 네, 저점 대비요. 20만원에서 26만원까지 27만원까지 바닥 대비 30% 반등을 주고 다시 내리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점적인 부분이 사실 좀 잡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중요한 길목이 올 때마다 조금 눌림목으로 조금 대응을 하는 관점이 아무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이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은 최근 6월달이 이와 같은 이 박스권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고, 불과 최근 3거래일 사이에
거의 한 15%가량 빠졌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고점을 잡게 되면 오히려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라서 매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저점을 줄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고, 고점을 갱신할 때는 오히려 단기적인 이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LS 일렉트릭 차트로 보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 안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 중요한 넥라인 자체가 20만원 선과 그 아랫단으로 한 번 더 내려오게 되면은 18만원 라인, 요 라인 구간에서 중요하게 한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바닥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상승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냐, 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전고를 갱신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현재 갖고 있는 7월 달에 이 하락 장세, 아마 7월 중하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하락 구간이 어떻게 끝나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 시황이 빠졌던 거였던 부분을 다시 되돌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게 LS 일렉트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이 사업을 잘 하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좀 신경 써서 매매를 하신다면은 조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LS 일렉트릭이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전체적인 개괄적인 LS 일렉트릭에 대한 내용들, 이 산업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짚어드렸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가격적인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조금 간결하게나마 안내를 드렸는데, 추후에 특히 이 LS 일렉트릭 조금 크게 튀어오르거나 조정을 조금 과도하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리뷰 안내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니까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봐 주시겠고,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